자, 혼합물의 분리 시작하겠습니다. 2학년 과정의 페이지 44페이지 혼합물의 분리. 숙제는 요거고 보이나? 우리 1학년 내용에서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숙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한테 생물의 구성 연습용 프린트 받아가지고 풀고 시험 준비합니다. 시험 2개지. 그러면은 이제는 시험이 2개라서 금요일날 한 1시간 정도 일찍 와야 되겠다. 1시간 넘게 일찍 와야 되겠는데 5시 반 수업이니까 4시 반 4시까지 와도 돼요. 자, 혼합물을 분리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혼합물을 이루는 구성 순물질들의 특성을 이용해서 분리해야 되겠다 이거야. 그지? 왜냐하면 혼합물은 순물질들이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혼합되어 있을 뿐이야. 각 성분 물질의 특성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지. 균일하게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불균일할 수는 있으나 여튼간에 섞여 있어서 지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자기 성질을 이용해서 분리하면 되겠다. 순물질의 특성에는 뭐가 있더라? 순물질의 특성에는 뭐가 있었지? 물질의 특성 5가지? 물질의 특성. 1도 0에서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극한과 겉보기. 그걸 가지고 분리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우리가 생각해도 겉보기 성질을 가지고 분리를 착착착착착 잘하기가 쉽진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특성 중에서 끓는 점, 녹는 점, 즉 녹는 점은 순물질들은 어느 점이랑 같았으니까, 그치? 그리고 밀도, 용해도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거란 얘기지, 그치?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애가 하얀색 교재에서는 밀도가 제일 먼저 나오네. 그죠? 자, 밀도를 이용한 혼합물을 분리를 해보자. 밀도를 이용해서. 근데 그 중에서도 밀도를 이용하는 것 중에서도 자, 혼합물을 고체 혼합물들이 섞여 있었어. 고체 혼합물들이. 고체 혼합물들을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때, 그죠? 고체 혼합물들을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때는, 자, 액체에다 넣을 거야. 고체들이 섞여 있을 때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고 싶으면 뜨거나 가라앉힐 거란 말이지. 아니? 그러면 이때 고체 혼합물을 넣는 액체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겠느냐? 내가 고체 혼합물들을 분리하려고 넣었어. 그랬더니 얘가 액체랑 섞여버려. 그럼 곤란하겠지. 그럼 또 액체랑도 또 분리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들을 뜨거나 가라앉히게 해서 분리를 하려고 할 때 그 액체가 고체를 녹이면 안 된다는 거야. 고체 혼합물을 그냥 줄여서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라야 되겠다. 마시멜로를 분리하겠다고 물에다 넣어버렸더니 마시멜로는 물에 다 녹아버렸어. 그지? 뭐야 어디
어디 갔어?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지? 그 다음에 하나는 뜨고 뜨거나 가라앉히는 않는 성질이라게 않는 성질. 밀도니까 어차피 다 뜨거나 가라앉는 것을 이용할 거야. 그것을 녹이지 않는 액체라야 되고, 그렇다면 하나는 띄워야 되고 하나는 가라앉혀야 되니까 자기는 밀도가 그들의 중간 정도가 돼야 되겠지. 네. 그래서 중간 정도의 액체. 그 액체의 특징은 요래해야 되겠더라. 그러면 고체 혼합물을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의 예로는 어떤 게 있겠느냐? 알찬 벽지가 있고 쭉정이가 있어. 벽지가 알이 찰 때, 그지? 그럼 도정해서 냠냠 먹어야 되잖아. 그럼 현미, 백미, 그죠? 근데 쭉정이는 뭐냐? 알맹이가 쏙 빠져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인 거지. 사람한테도 에이 쭉정이 같은 놈아 이럴 수 있어. 알맹이가 없다는 뜻이지. 여기야, 그지? 쭉정이.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혼합물들의 예가 막 보기에 나와 있을 때 벽시와 쭉정이가 나와 있어. 그러면 이거 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분리할까 했을 때 얘는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든다는 얘기지. 그지? 벽시를 소금물에다가 넣어. 그러면 쭉정이가 동동동 뜨겠지. 그러면 이제 채로 이렇게 건져내고, 그러면 가라앉은 알찬 벽시를 우리가 종자씨로 사용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이제 별이 대배를 할 때, 모내기 할 때 사용하는 거지. 그러면은 얘는 알맹이가 있는 애니까 발화를 할 테고, 그지? 또 이 친구들은 소금에 담겨졌었잖아. 그러니까 약간의 소독 효과도 있더라는 얘기야. 벽시를. 자, 그 다음에 사금 채취가 있더라. 사금을 채취하는 거는 뜨거나 가라앉는 걸 이용하더라. 뭔데요, 그게? 그러면 금가루, 광산에 금광이 발견됐어.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옛날에 뭐 이렇게 아메리칸 드림 거기에서도 뭐 광산이 발견됐다, 금광이 발견됐다 하면 거기 마을이 막 생기겠지. 거기 막 발전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금광을 차지한 인간들이 있거든. 힘센 자들. 우리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우리는 이제 거기에 그걸 가지는 자가 아니야. 거기서 일하러 들어갈 수 있는 자도 괜찮아. 근데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러면은 변두리에서 이렇게 호시탐탐 봐야 되지. 금가루가 날려. 그럼 계곡 물에 휩쓸려서 내려온단 말이야. 그걸 갖다가 계곡에 내려가가지고 이게 바가지 같은 거 하나 들고 와서 흐르는 물에 모래가 휩쓸려 가거든. 모래는 물보다는 무겁지만 흐르는 물에 휩쓸려 간단 말이야. 흘러가는 물에는. 근데 금가루는 그보다는 더 무거워. 그래서 그릇에 이렇게 남아지는 거지. 흐르는 물에 휩쓸려 가지지 않고 남는 거야. 이게 인다라고 하나? 그래가지고는 금가루를 하루 종일 채취를 해가지고는 시장에 가서 내다 팔고 빵을 사가지고 집에 갔더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네. 예. 근데 이제 그 사금 우리나라에도 금광 많이 있었지. 근데 그거 이제 많이 이제 없잖아. 금 자체가 이제 거의 다 뭐 발견 거의 다 거의 소진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 금값이 천정집으로 없지. 금에 대한 얘기 할 건데 어쨌든 놔두고 이 그 사금 채취하는 그 체험 현장 같은 거 있어. 그렇다던데 애들이 하루 종일 가서 하잖아. 하루
하도 되기까지는 안 할 거야, 그지? 애들이 그러려고 안 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돈으로 바꿔주는 건 아니고 코딱지만한 건 조그맣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선물로 주는 모양이더라고. 근데 들어가는 입장료가 훨씬 비싸겠지. 자금 채취. 했다는 애들이 있더라고. 요 이렇게 요 하나 때가 담아준다 하나 때다가. 자, 그 다음에 달걀. 신선 달걀. 신선 달걀과 썩은 달걀. 썩달걀 냄새 맡아봤니? 비슷한 거는 알 것 같아? 그 여름날 달걀 썩는 냄새인데 보통 아니거든. 이 신선 달걀과 썩은 달걀 중 누가 더 좀 물에 가라앉을까? 신선 달걀. 썩은 달걀은 안에 기포가 많이 생겨가지고 썩으면서 기체가 발생해가지고 가벼워진다 이거야. 이제 썩은 달걀을 물에 띄워가지고 둥둥 떠올 정도의 썩은 달걀은 내가 본 적은 없는데, 근데 달걀을 물에 담가보지도 않잖아 솔직히. 그래가지고 그 맹물 집에 물 있잖아, 그지? 집에 달걀 있잖아, 그지? 엄마가 냉장고에 넣어놓은 겁나 신선한 포프리 달걀 위전난 달걀 좋아하냐? 그래 먹어. 그 달걀을 갖다가 물에 넣어보라 이거야. 권합니다. 가라앉아요. 그 집에 소금 있잖아, 그지? 소금을 좀 엄마한테 등장 맞기 전에 빨리 살짝. 그 점점 뜬다는 거야. 맞네. 사해 바다에 사람이 둥둥 떠다니듯이 둥둥 뜰 거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문제도 나왔다고 줘. 신선들. 그래서 썩은 달걀이 더 가벼워. 그래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 종류에 따라서 밀도가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을 거야. 하도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지? 플라스틱이 맞나 싶은 애들도 있잖아요, 그죠? 또는 이제 플라스틱은 임의로 인간들이 만드는 거지, 화학적으로 결합시켜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또 천차만별이라는 거지. 이제 뜨는 애도 있고 그것도 밀도 차를 이용한 거다라는 거야. 자,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거는 고체 혼합물은 아니지만 이게 뜨고 가라는 거의 예 중에서 혈액 분리가 있고, 혈액 분리. 그 다음에 혈액이 이제 피를 뽑아가지고 원심 분리기로 확 돌려. 그러니까 가라앉히면 이게 분리가 된단 말이야. 붉은색은 아래로 가 있고 노란색 무슨 물 같은 게 둥 떠. 그래서 분리가 되는데 아래쪽에는 이제 혈구 성분이 있는 거고 세포 성분이, 위에는 그야말로 물 성분이 여러 가지 성분 물질이 녹아 있다 보니까 노랗게 뜬다라는 거지. 이게 혈액 분리하는 것도 밀도에 관련된 거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름 유출된 기름, 바다에 유출된 기름 있잖아. 배에서 이제 충돌해가지고 기름 유출했다나 봐. 태안반도 얘기 나온다, 그지? 그러면은 바다 위로 기름이 막 둥둥 떠다니는 거지. 그걸 이제 제거를 하긴 해야 돼. 그러면은 오일 펜스, 울타리다, 그죠? 기름 울타리를 이렇게 딱 쳐가지고 가둬놓고 그 위에 흡착포 같은 걸로 덮어가지고 이렇게 건져내는, 뜨니까, 물이 뜨니까. 아니면 이제 고깃국에 기름 덩어리 둥둥 뜨잖아, 그지? 그것도 이제 건져내고 그건 밀도로 이용하다라는 거지, 되겠지? 자, 그런 것들이 있구나. 자, 이제 밀도차를 이용하는데 이번에는 고체가 아니라 액체 혼합물. 액체 혼합물일 때는 밀도차를 이용했을 때 어떻게 분리하려느냐. 내용은 쉬워요. 자, 이때 액체 혼합물의 특징은 뭐야 되냐? 서로 섞여버리면 안 돼. 서로 섞이면 그 밀도를 차를 이용할 수 없어.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들을 분리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자, 이 기구가 등장을 한다는 거야. 기구 이름이 중요하더라는 거지. 기구 이름이 분별하는 깔때기더라. 분별하는 깔때기더라. 자, 얘네들은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쓰는데 어떻게 생겼느냐 한다면 자, 선생님 그림이 참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페이지 45페이지에 그림을 보세요. 자, 참 비슷하게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요. 이게 선생님 원래 이렇게 안 그렸거든. 안 그리고 그냥 둥그렇게 그리고 말았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내가 그린 그림이 너무 안 맞더라고. 안 어울리더라고. 그래서 비슷하게 흉내는 내봤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 밸브가 있다는 거야. 되지? 자, 여기서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의 대표 예가 누가 나오냐면 바로 식용유와 물이 나와. 근데 빠졌죠? 그리고 물을 갖다가 넣고 식용유 넣고 서로 이제 굳이 흔들어 제껴. 그래갖고는 서로 혼합물을 만들어. 혼합시켜. 그렇지만 층이 나누어져 버리겠죠?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모이는 게 뭐였겠어? 물이겠죠? 밀도가 큰 물이 아래쪽에 있고 위쪽에 둥둥 뜬 게 노란색 액체 식용유가 되겠다. 물.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원리에서인지 모르지만 우리 애들이 올해 애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근데 힘이 없어. 애는 지금 조용히 다 같이 떠들었지. 되는 애들이 없어. 작년에 떠든다고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시키느라고 날. 힘내. 대답이 목소리가 들리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가 물이고 아래쪽이 식용유니까 자, 당연히 먼저 분리되는 것은 뭐다? 밀도가 큰 물이 되겠지. 맞죠? 아래쪽에서 분리되니까. 밸브를 이 분리할 때 아까 선생님이 물과 식용유 넣고 굳이 막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섞여가지고 층이 나중에 나오면은 분리하면 된다 했잖아. 그때 밸브를 쭉 열면은 아래쪽에 있던 밀도가 큰 물이 또르륵 떨어지겠지. 그런데 이때 그냥 밸브만 열면은 안 떨어져.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위에 여기 있잖아. 여기에 마개가 있었지. 이 마개를 빼야 돼. 마개를 열지 않으면 왜 안 떨어질까? 라고 한다면 왜? 압력. 바깥의 압력. 그지? 대기압. 대기압에 의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여기가 관이 넓었다면 당연히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질 거야. 근데 이게 좁다라 하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공기가 받쳐줘 버린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공기가 미는 힘이 있어야지
내려올 텐데 여기 있는 공기가 바깥에 있는 공기하고 그대로 평형을 잃어버리니까 그지? 안 떨어져. 받쳐져 버려. 크면 두꺼워 또 구멍이 크면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조금은 안 빠진다. 근데 이때 이 마개를 열어주잖아? 그럼 바깥에 있는 공기가 힘이 이렇게 미는 힘이 생기겠지? 그러다 보니까 아래로 쭉 떨어진다는 거지. 실제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고? 이렇게가 아니고 페트병에다가 이 구멍을 이렇게 내는 거야. 구멍은 얼마든지 낼 수 있죠? 뭘로? 쫄깃한 걸로 쭉쭉쭉쭉. 근데 잘 구멍이 플라스틱 통이니까 잘 구멍이 안 나지면 이게 그 불에다 가열해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쿡쿡 녹아. 그리고 여기에 뚜껑이 있잖아, 그지? 여기다 물을 담은 상태에서 뚜껑을 닫으면 그냥 딱 멈춰. 근데 뚜껑을 여는 순간 쭉 빠져. 다시 잠그면 멈춰. 열면 물 뿌리개처럼 돼. 그지? 그러니까 이게 구멍이 작다 보니까 여기 살살 물이 맺혀 있는 상태에서 바깥에 압력에 의해서 받쳐져 버린다. 되겠지? 자, 대기압 때문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마개를 열어야지 바깥 공기가 미는 힘에 의해서 내려올 수 있다라는 얘기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밸브를 딱 잠궜어. 물을 먼저 분리한 다음에 그 물을 모았다. 그 다음에 식용유도 모았다. 그쵸? 식용유는 뭐 위로 마개 쪽으로 이렇게 분리시키든지 해서 놓으면 되겠지. 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근데 어떤 애들이 발생해? 좀 묘하게 섞여버린 애들이 발생하겠지? 맞아? 아직 완벽하게 분리가 딱 끊어지듯이 될 수는 없잖아. 그죠? 이 찝찝하게 이게 그 중간에 생겨날 거야. 그러면 이것도 뭐 하고 싶어? 분리하고 싶어. 난 자린고비거든. 아껴야지, 잘 살지. 자, 그러면 이때 여기다 도전, 난 하나 할 수 있어 하면서 넣을 거야. 정확하게 칼로 딱 자르듯이 못 자르듯이 잘 딱 끊어내고 말 테야. 안 되겠죠? 손질 버려요. 그러면은 양이 적은 경우에는 또 다른 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양이 적은 기구를 분리하는 분리 기구 이름도 알아야겠네? 뭘까요? 그림을 그려드릴 테니까 맞춰보시오. 맞아요. 누가 봐도 스포이트잖아. 그죠? 그래요. 적은 양을 분리할 때는 스포이트가 필요해. 그때 자, 이거 약간 뭔가 좀 내용이 약간 초딩스러운데 이때 스포이트로 분리할 때 먼저 분리되는 것은 뭐지? 그렇지. 이것도 물어보고 있다니까. 먼저 분리되는 것은 밀도가 작은 식용유가 되겠죠? 자, 이건 뭐 공부할 것도 없네요. 그죠? 분별 깔때기라는 이름만 조금 신경 써주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가 내용 44와 45페이지에 나와 있고 일상 말했듯이 글자 읽기 꼼꼼하게 하시고요. 자, 키질의 분리가 그림에 나와 있는데 45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맞지? 키가 나와. 키가 이게 휘 키질을 하면 지금은 그냥 막 기계에 넣어서 바로 분리가 될 텐데 하면은 이제 우리 손주들이 밀도차를 이용해서 그쪽에 바람에 날아가고 이제 알차내는 이렇게 키 안에 남도록 그렇게 했더라는 거야.
선생님이 이제 이 키만 보면은 이제 이 극도 수점 드리블 치고 싶잖아. 뭐 할 때 쓰드나 이거? 내가 옛날에 오줌 싸면 머리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바가지를 하나 손에 쥐어주고 소금 걷어와 하고 막 쫓아내지. 그 얘기 들어봤지? 모르는 애들도 있긴 하다 그 얘기. 근데 거기는 무서운 비밀이야. 근데 아이가 오줌을 싸지도 않았는데 소금이 필요해. 우린 다들 가난했단다. 아이한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키를 뒤집어 씌우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소금 받아오느라고 쫓아내면 울면서 바가지 들고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알고도 속아주고 모르고도 속아주고 했던 그런 키의 스탑. 한번 45페이지 개념 비유서 한번 해볼게요.